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자 매일안전신문 대표 이송규 회장님 연결합니다. 이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방송으로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차량에서 잠을 자던 분들이라고 그래요. 선거 유세 네네. 차량인데 뭐 특정 후보의 이름은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아니 먼저 뭐가 원인이 된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지금 유세 차량 내에서 LED 같은 이런 그 기구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자체 전기로는 부족해요. 네. 그래서 아예 소형 발전기를 내부에 있는데 아하. 이 발전기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잘 몰랐을까요? 그래도 차량을 개조하거나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배기가스가 나올 것이다. 일산화탄소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걸 좀 예측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먼저 버스와 일산화탄소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일반 버스에서는 일산화탄소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차량은 소형 발전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발전기가 휘발유와 같은 석유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이 발전기를 화물칸 안에 설치했기 때문에 화물칸 안에는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만 지나면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가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이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 네. 밖으로 배출이 되거나 환기가 되면 괜찮은데 환기되지 않고 이 일산화탄소가 짐칸에서 이제 차 안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기구가 있었거나 네네. 버스 실내로 가스가 들어와도 환풍기가 달려 있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던 거죠, 회장님? 그렇습니다. 환기만 되면 이런 참사는 없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네. 문만 열어놓으면 쉽게 환기가 돼요. 그러나 요즘 버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문만 닫으면 정말 100% 밀폐가 돼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아주 미량이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회장님, 그 일산화탄소라는 게 우리가 옛날 그 기억을 떠올리면은 연탄가스 중독도 일산화탄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연탄가스라고 이야기하죠. 네네. 이게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어느 정도로 치명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배출됐을 때 네. 이상한 냄새가 나네. 이거 내 네. 몸에 뭔가 좀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네. 이렇게 인지나 자각을 못 하나요? 일산화탄소가 특징이 뭐냐면 무색, 무미, 무치, 사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미량이면 괜찮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미량일 때도 왜 위험하냐면 네. 우리가 혈액의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화합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보다 일산화탄소를 화합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산소가 100이 있고 일산화탄소가 1만 있다 하더라도 네. 이 헤모글로빈이 1과 화합을 해가지고 인체에 전달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극도의 미량이라도 일산화탄소는 우리 인체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렇군요. 양이 많지 않은데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선거 유세 차량인 경우에는 네네. 버스 운전사 쪽에 문을 제외하고는 창문을 제외하고는 다 또 선거 관련 내용으로 랩핑이 돼 있으니까 둘러싸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더 이 배기가스가 새나갈 틈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 캠핑카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 문을 꽁꽁 닫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아주 그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말 해년마다 사고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아하.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서 네. 야외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그 사망자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네. 이 앞전 2018년인가도 그 고등학생들 9명이 수능 끝나고 가서 강원도에서 그 LPG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하. 재료만 다르지. 네. 그래서 일산화탄소로 중독해서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텐트나 이런 차박 펜션할 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일산화탄소의 위험, 뭐 차량 안에서도 꽉 막혀 있는 공기가 새나갈 틈이 없는 버스 차량 또 캠핑카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회장님, 이 발생하는 사고를 좀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는 저는 제도적으로 이걸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차량들이 많이 개조를 합니다. 네. 뭐 캠핑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연소 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을 개조할 때는 무조건 환기 장치를 만들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실내에서 네. 차량 내부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나 산소 농도 측정기를 부착하도록 하면 됩니다. 회장님, 네네. 실내에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와 산소 농도 측정기가 있으면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알려주나요?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가 1%만 있다 하더라도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리죠. 네. 그리고 산소가 어느 정도 부족하면 18% 이하 되면은 사람이 행동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때 되면 또 신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장님,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비싼가요? 근데 비싸지 않아요. 지금 휴대용으로 뭐 네. 휴대폰보다만 정도 하면서 가격이 1,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배낭에 놓거나 아니면 잡자리에 놓고 네. 신호가 울리면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고를 보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네.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알겠습니다. 제가 뭐 상품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하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회장님, 네네. 이번 버스 유세 버스 차량의 이 일산화탄소가 원인이 네네. 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이 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려면 지금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해야 되는데 지금 운전기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요. 네.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하하.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뭐 경찰이나 이런 데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네.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당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어떤 고용관계가 형립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떠나서 안전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전전도사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시죠. 이송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